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준의 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그 폭과 속도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다음 5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미리 선 반영을 하죠. 긴축 흐름과 시장의 반응들 계속해서 잘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들 오늘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와 전략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 흐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환율도 다시 한번 1220원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양시장은 시가 대비 상승폭을 키우면서 코스피는 현재 27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현재 양시장 함께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어제와는 좀 다르게 네. 양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도 전일보다 좀 더 나은 이런 상황일 거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여전히 뭐 반영되고 있는 여러 악재성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다시금 110달러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뭐 WTI 같은 경우에 전일 약 7.09% 상승한 112달러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15달러 수준에서 지금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연합 모두 27개국이 동의를 해야 되지만 점차 이런 동의하는, 지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원유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더 급등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다라는 분위기는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일 또 이제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과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약 15bp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이런 장단기 금리차 자체가 지금 현재 약 18bp 0.18%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 자체를 경기 침체에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지표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는 증시에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 자체가 워낙 지난 3월 초
2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9%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좀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 목요일경에 이제 지수가 일부 갭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 구간이 약 2660선 구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좀 지지 구간대로 형성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상당 구간으로는 아무래도 2750선 구간의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미 반영된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박스권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박스권 장세 속에서는 특히나 이제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이제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히나 뭐 실적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에 따른 좀 등락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주요 기술주들 내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난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또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좀 대규모 5,600억 규모의 블록딜 이슈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알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JP모건에서 지분 취득을 약 5.38%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좀 개별 이슈성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급락폭도 크고 또 급반등 폭도 크고 변동성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이런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이미 나온 악재들에 시장이 조금씩 둔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이슈가 있는 개별주, 이 종목별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건설주 한신공영인데요. 지난주에 굉장히 눈에 띄는 탄력을 보였습니다. 건설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볼지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또 출연을 못해서 네. 리뷰를 좀 못 드렸는데 물론 이제 노란 톡방에 오픈 톡방에 또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뭐 이런 코멘트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TV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한신공영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듣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지난주 28,000원 수준까지 상승폭을 좀 키웠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약 4거래일 동안 일부 조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약 6% 정도 조정의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워낙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 없이 움직임을 가져가던 상황 속에서 3월 16일자에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는데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무래도 지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형 주택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번 새로운 정부의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수혜로서 주가의 좋은 흐름을 좀 반영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신공영에서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였던 게 제 잠원동에 약 3,600평 수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준을 좀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시가총액보다 높은 수준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워낙 바닥권에서 좀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도 장기 이평선까지 모두 돌파하면서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물론 일단 뭐 반매도 정도 수준,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반매도 정도는 진행하시고 목표 수준 자체를 약 22,000원이죠. 22,000원 부분까지도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신공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2,000원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이런 가격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신공양 리뷰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또 고민이신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오늘장 핫이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슈가 있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자재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단기 테마주의 성격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료, 사료주 이런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가장 강하게 좀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쪽 섹터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상한가에 가 있는 종목들을 네. 보면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나 뭐 지금 시장에 이렇게 뭐 변동성을 주는 요소들이 좀 다분할 때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좀 이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곡물 가격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인 밀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세계 3대 곡창 지대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옥수수라든지 뭐 보리와 같은 이런 곡물 생산의 절반 수준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이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연말 대비해서 국제 뭐 소맥 선물 가격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2.46%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7.18% 그리고 대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 25.56% 각각 상승을 하면서 당분간의 이런 곡물 상승세 기조는 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런 곡물 가격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러시아가 또 서방 제재에 맞서서 이 밀이나 보리, 옥수수 수출을 금지하면서 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곡물 가격 하나하나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또 지난 2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3월에도 상황 계속해서 심각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내 증시 또 종목별로 보면 또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또 이런 급등은 사실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종목별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농업 관련주를 준비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뭐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이제 양 이틀간 뭐 상한가에 지금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테마성으로 좀 부각을 받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흔히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기업이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좀 뭐 부대장주 또는 3등주가 따라서 상한가를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이런 대장주들이 바로 단기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서 이제 풀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부대장주라든지 3등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낙폭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뭐 따라붙는 이런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 이제 2021년도 5월경에 고점 구간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구간을 이제
최근 3월 달에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시세를 한 차례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혹여라도 좀 상한가가 좀 풀린다 하더라도 따라붙는 매매는 좋지 않고 이것은 오로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의 상승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니만큼 좀 없는 분께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한일사료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마찬가지로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 이틀간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곡물 관련된 농업 관련된 이 기업들의 차트를 대다수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에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을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흔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실 때 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른 좀 더 추가적인 시세가 연출이 될 수 있는 급등 패턴의 어떠한 이런 차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대다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철저히 보유자 영역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혹여라도 이런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의 강세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이미 시세를 크게 연출한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어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공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이 이제 바로 대동기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농기계 그리고 뭐 산업기계에 들어가는 동력 전달 장치용 부품이라든지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주주가 또 대동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대동보다는 대동기어를 좀 가져온 이유가 사실 지금 대동 차트보다는 대동기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조정 이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 최근 들어서 대량의 거래량들을 동반시켜주면서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은 더 이제 이미 시세를 연출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 지난 2021년도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업 관련주 점검을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또 전고점을 돌파했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테마주의 성격이 좀 강하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더 같은 섹터를 공략하더라도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 하나 또 대동기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모에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강한 추세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대동기어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농업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점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도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고민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나야남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종목은 영우 DSP 매수가가 2,556원에 15%입니다. 상담 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영우 DSP는 로봇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현재가 2,27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를 보니까 좀 예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영우 DSP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네.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신사업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좀 부각을 많이 받는 섹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추후에는 이제 결국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이고 옥석 가리기 내에서 중요하게 좀 체크할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있느냐 또는 실제로 관련 기업 사업을 통해서 실적이 받쳐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 좀 중요시하게 좀 보는데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지난 2022년 3월달 올해였죠. 이제 실내 자율주행 기반의 인공지능 서빙 로봇인 서빙고를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좀 보시면은 흔히 이제 식당만 간다 하더라도 요즘 로봇들이 서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식당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아무래도 좀 매수가보다는 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큰 흐름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일단은 1910원 구간이 좀 강하게 지켜주는 큰 흐름상에서의 지켜주는 자리라고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런 하단 구간에서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거래량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번 3월 달 들어서 해당 서빙고 관련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들을 좀 동반해주면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잡아줬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차트를 볼 때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 보통 이제 윗꼬리 같은 경우는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 하단 구간에서의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렇게 물렸던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그런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은 뭐 이렇게 윗꼬리가 일부 있긴 하지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단 구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저항의 구간을 맞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2,400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매수가 하단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두 차례 물량 소화를 거쳤던 만큼 추가적인 이제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을 동반해 줄 때는 충분히 이 단기 저항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목표가 자체를 1차적으로는 2,750원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 2차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두드리다가 맞고 떨어졌던 구간이죠. 3,000원 구간을 2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우 DSP 로봇 관련주로 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2,750원, 2차 목표가 3,000원 부근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보유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장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노르페인트 매수가가 15,450원에 비중 3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또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건설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노르페인트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워낙 위치가 너무 좀 네.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 뭐 건설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이제 창호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색과 같은 이런 것들은 좀 후발주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건설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 자체는 노르페인트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워낙 매수하신 위치 자체가 가장 이제 좀 고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구간이 이제 15,500원 구간, 450원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구간이 정확하게도 지난 연말부터 상승을 보일 때마다 좀 맞아주는 그렇게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2021년 초기에도 강한 상승을 보일 때 이런 정책적인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도 이렇게 강한 저항의 구간을 맞았던 자리가 좀 동일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거래량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충분히 추후에는 이런 정책적인 움직임들을 한 차례 정도는 더 반영을 받을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좀 높은 위치를 좀 욕심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강한 저항의 구간을 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뭐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뭐 시세를 한 차례 연출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그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확률보다는 매수가 부근에서 좀 맞고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확률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매수가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신 편이고, 또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초롱초롱 튜브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NK맥스이고요. 매수가가 17,55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자, NK맥스 제약바이오주인데 지난달에 저점 14,2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최근 들어선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1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살짝 수익 중이신데, 자, 이분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공략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업종 현재 수준 자체가 네. 조금 더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워낙 좀 많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상황은 맞긴 하지만, 사실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할 때는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 연중에 있는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좀 공략을 하는 전략과,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기업의 어떤 대규모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인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이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사실 워낙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시장에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하지만, 좀 조정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굉장히 또 무서울 정도로 조정의 폭 자체도 길어지고 좀 오랜 기간 또 보유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최근에 이제 4월 달에 또 미국 아마케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아마케에 이제 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추세를 한 차례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이런 해소,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이제 HLB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면서 업종 대표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의 어떤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업종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많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그리고 이제 지수 대비해서 업종 상황 자체가 워낙 좀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좀 잡아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위쪽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구간은 다만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투자자분께서 지금 비중 자체도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워낙 차트상의 위치도 15,000원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17,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매수가보다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면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다만 그렇게 내가 좀 오래 기다리는 이런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소폭의 익절 구간에서 좀 전량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또 강한 상승을 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좀 길게 보실 수 있으면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드렸고요. 짧게 보시고 싶으시면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떨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2,560원의 비중 30% 가지고 있는데 다 팔고 나가야 하는지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일사료도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5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분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축하드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좋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 상잔량만 체크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워낙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매도는 진행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잔량이 50만 주 밑으로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홀딩하시고 50만 주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 수익 확정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에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매도하는 타이밍이라든지 다른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매도하는 분위기들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일사료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수익 실현 전략 명쾌하게 설명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내일 이렇게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신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또 제가 강의대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데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뭐 종목을 일괄적으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미리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지를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추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선취
침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2021년 대비해서 많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미래 가치가 뚜렷한 산업군에 내가 좀 관심을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고성장이 좀 전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뭐 정책적인 움직임을 좀 거스르지 말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굴지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대규모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3차원 가상세계로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개념 자체는 1992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또 도래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은 것은 2020년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심을 받았던 게 게임이라든지 SNS와 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도 이제 4월경에 미국의 포트나이트를 통해서 유명 래퍼죠. 트래비스 스캇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이런 샌드박스형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인기를 끌면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도 유동성 랠리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 30에서 50%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임은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서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주에 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마련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미래 가치가 좀 뚜렷한 만큼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조정이 있을 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이제 리서치 기업인 이머전에서는 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부분을 2020년도 약 477억 달러에서 2028년도 8,290억 달러 전망을 하면서 연평균 42.9%로 굉장히 고성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조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산업군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시장에서 이제 도래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산업성이 있을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단순 테마성의 종목으로만 좀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로부터 약 5에서 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것처럼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면서 앞으로는 메가 트렌드 이후에 하나의 큰 산업군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평균 약 87.1분을 국내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NFT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 연령층 자체도 보통 10대에서 이제는 20대 그리고 나아가 30대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카카오톡을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카카오톡이 출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2022년도에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사용했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10대에서 20대, 30대가 주를 이루지만은 이들이 이제 나아가서 40대, 50대, 60대가 된다 하더라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1월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메타버스에 약 5,560억 원의 재정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2026년도에는 전 세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세계 5위의 시장 점유율을 구성을 할 거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6천억 원 규모를 2025년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지만 관련 기업들이 뭐 대기업들을 따라서 중소형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현재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가 향후 이제 5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메타 플랫폼으로 사명을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기업 내에서 VR, AR 연구 조직에 대한 이 리얼리티 랩스를 추가적으로 신설을 하면서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전체 인력의 약 20%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고 경영 전략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는 메타버스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주총회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를 신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선 첫 번째로 로봇 상용화를 1차적인 목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한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AR 안경에 대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글로벌 XR 시장에 대한 규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통 2024년도에 약 161조 원 규모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1000조 규모 내에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 약 161조 원 수준이기 때문에 연평균 76.9%로 굉장히 고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끄는 이 VR 사업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련 다른 중소형 기업들도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50%의 조정을 받은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좀 더 관심을 가져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플랫폼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못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오픈투팡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방송 끝나고 관련 기업들을 정리한 자료를 좀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 내가 즐길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오늘 종목을 한 가지를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또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일부 종목들은 확실히 추세를 돌리고 꽤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럼 어떤 종목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또 수익률을 이렇게 프로그램상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좀 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입니다. 덱스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상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이라든지 아니면은 촬영 그리고 VFX 이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DI 같은 이 디지털 색 보정 기술 그리고 음향 처리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일괄적으로 기업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영화를 또 좋아하시거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승리호라든지 신과 함께 시리즈 그리고 이제 뭐 기생충, 고요의 바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특수효과들 같은 경우가 이 덱스터에서 제작을 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는 더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CJ ENM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VFX에 대한 기술력 자체를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 자체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에선 탑급의 기술력이라고 알려져 있고 할리우드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80여 개의 영상 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CG 효과 같은 것들을 이제 영상에 입힌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영상 촬영 이후에 뭐 편집실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죠. 근데 하지만 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어떤 이 3D 기술 같은 경우를 영상 촬영 현장에서 촬영과 동시에 이 기술을 입힐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스튜디오를 구축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영상 컨텐츠에 대한 시장 확대가 지속이 될수록 계속해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와 2년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뭐 OTT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2017년도 4월 28일경에 약 107.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취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2019년도 2월에 풋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만기 전 취득을 했는데 이 만기일자가 2022년 4월 28일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환가액 자체가 5,172억 2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 23,000원인 것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할인을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버행 이슈 같은 경우에 주가에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통 주식수 대비 8.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지금 현재 일괄적인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큰 흐름상에서 지금 주가가 좀 전환이 되고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제 고개를 좀 올려주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오버행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괄 매수보다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너프하게 지켜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당 구간이 27,000원 부근을 좀 저항의 구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발언들 나오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그에 비해선 선방하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0.79%,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벌써 2,200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면서 특히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도폭을 늘려갔다라는 점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의 상승 탄력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